제 영화, 이번 아버지 제사 때며 시쯤 올 수 있니? 제사요? 시대 제사는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시아버지를 뵌 적도 없어요. 집안 행사는 각자 알아서 챙기로 했어요. 각자 챙긴다고? 지훈이는 장인어른 제사에 각자니. 그건 지훈 씨가 오르나 선 거고요. 전 강연 적 없어요. 새벽까지 깨서 손에 물 묻히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아침 9시쯤 와서는 과일 한 상자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잘 지냈지. 반가운 마음에 국물 끓이던 손을 닦고 나왔죠. 그런데 앉은 지 채 1시간도 안 됐어.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외동딸이라 친정 엄마 챙기고 싶겠지. 저도 언젠가 그만은 말아줄 날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해가 바뀌고 또 명절이 왔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와서 앉았다가 커피 한 잔도 다 못 마시고 일어나요. 이번에도 가봐야 해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 빨리 가봐야 해요. 그때부터였어요. 나도 혼자서 외로운데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시댁길은 하나부터 10까지 빠지더군요. 김장하러 올 생각도 안 하고 시대 친척 행사인 연락도 없어요. 저는 뭐라 한 적 없어요. 요즘은 다 그렇다. 괜히 말 꺼냈다. 고부가 흐르던 생긴다. 아들 체면 생각해서 꼭 눌렀죠. 근데요, 신기한 게 있더군요. 본인들 필요한 일은 하나같이 정확히 챙겨요. 갑자기 세영이가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저희 이번에 세탁기 바꾸렸는데 혼수 때 받은 게 좀 작아서요. 그때 도와주신 김에 이번에도 사주세요. 저는 결국 도와줬어요. 속으로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아들 얼굴 떠올리면 또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제가 밑반찬에서 몇 번 가져다 준 적 있어요. 세영이가 좋아한다던 된장 게시피란 오이무침도 다 맞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전화로 이러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처음식으로 먹어서요. 냉장고도 자꾸 버리게 돼서요. 너무 많이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손등에 묻은 된장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지훈이한테는 말도 못해요. 그 아이는 세영이 눈치만 봐요. 엄마 요즘엔 간섭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래. 세영이도 워낙 바쁘고 항상 그렇게 넘깁니다. 아버지 기일 때도 그랬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제사였는데 제가 날짜랑 시간도 미리 알려줬어요. 아들이 그날은 스케줄 확인해보고 연락할게요. 여하더니 결국은 전화 한 통 와서 엄마 이번엔 우리 둘 다 일이 겹쳐서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 행사엔 발을 빼면서도 저한테는 가끔 이런 말은 해요. 준 씨랑 저 내년쯤엔 내 집 마련도 생각 중이에요. 전세금도 올랐고 그럼 또 제가 그 집 전세금 몰랐나 계약 끝날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진짜 본인들 집처럼 편한가 봐요. 제 손으로 마련해 줬지만 살갑게 지내는 건 한 번도 못 봤고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 보는 기분이에요. 며느리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잘 안 해요. 중요한 건 늘 지훈이 통해 말하다군요. 어머니, 재산은 지훈 씨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요즘 어떤 며느리가 시대 제사를 지내요. 제사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무슨 일이신가요? 나는 말부터 나와요. 그럴 때면 제 존재가 부담 같아 그랬어요. 조심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 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을 그어놓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저는 그 애가 우리 집 쉽고 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 안으면 당연히 내 딸처럼 맡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애는 전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외롭더라고요. 말로 대놓고 하지 않아도 행동이 이미 다 말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지훈이 아버지 제사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 제사인데 이번엔 오겠지 싶어서 미리 연락을 했죠. 재영아,
이번 제사 주말인데 몇 시쯤 올래? 그랬더니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어머님 제사 또 하세요.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그래도 얘는 지켜야지. 근데 시대 제사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뭐, 전태 씨 아버지는 그냥 지훈 씨 아버지일 뿐이에요. 얼굴 한 번 덕도 없고 정이 오갈 사이도 아니었고요. 제사는 모든 시대 길은 지훈 씨 몫이지 제 몫은 아니에요. 근관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말을 막 잇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단호했고 미안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거면 죄송한데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젠 시대도 바뀌었고 여자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재영아, 그래도 내가 며느인데 그건 호적상 이야기고요. 저는 저의 엄마 제사도 혼자 다 준비하거든요. 그런 건 서로 자기 부모 챙기는 거예요. 저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럼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건가요?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지훈아, 제사 어떻게 할 거니? 아, 세영이랑 얘기했는데 주말에 친정에 가야 한대. 그래서 너도 안 오는 거야? 나도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엄마 혼자 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말에 마음이 꿈꿔졌어요. 혼자 하는 게 낫겠다니 제사상이 장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이인지도 모르겠다군요. 제사 전날 아침부터 저는 혼자 부엌에 들어갔어요. 자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자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임 63세입니다. 당국 용무를 썰고 도라지를 찬물에 불리고 고사리를 데쳐 놓았어요. 전을 부치려 전지사를 얇게 절무면 되는데 손목이 욕심거리더군요. 칼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며 식탁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엔 햇빛이 쏟아지는데 부엌 안은 뜨겁고 조용하고 쓸쓸했어요. 예전엔 이맘때쯤 지훈이가 거실에 제사상 펴놓고 의자 닦고 상차리 몽겨주고 그랬어요. 힘들면 엄마 잊지 마고 좀 쉬었다 하자며 얼음물도 갖다 주던 사람이었죠. 이제 아무도 없어요. 소리도 팔걸음도 기다리는 사람도요. 전 붙이다가 손등에 기름이 튀었어요. 아소리가 저절로 나왔죠. 방에선 남편 영정 사진이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제사상을 나 혼자 이렇게 차리고 있네. 아들 며느리는 안 와. 한참을 준비하다 문득 현관을 바라봤어요. 혹시나 오려나 싶었어요. 지훈이 목소리라도 들리면 그저 들어와서 한상같이 차려주기만 해도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다군요. 현관문은 오늘도 조용했어요. 정성껏 상을 차려 남편 사진 앞에 놓고 술잔을 3번 돌리고 조용히 절을 했어요. 절을 2번 하면서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 뭐 앞으로도 그냥 나 혼자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누구한테 들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대고 말한 거였어요. 한거임원 새어머니 되고 말한 거였어요. 씻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다시 생각했어요. 나는 30년 넘게 시보모 제사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는데 그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른이니까 당연하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게 없어졌네. 밤에 놓았는데 손목이 욕심거리고 허리가 쓰셨어요. 등 돌리고 놓았는데 베개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섭섭했다면 지금은 말이 안 나왔어요. 말로도 안 되고 감정으로도 안 되고 그냥 허무했어요. 이 집은 나 혼자 밖에 없는 집이구나. 며칠 후 며느리가 단톡방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아빠 길 다녀오는 길이라며 강원도에 있는 절 사진과 꽃 사진이었어요. 지훈이랑 둘이 친정 제사에 다녀온 길이랍니다.
거기엔 정성스러운 상차림과 하얀 국화꽃이 빼고 했어요. 지훈 씨랑 같이 왔어요. 아빠가 좋아하시겠죠. 어머님, 다음에 강원도 오시면 이 절 꼭 가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순간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시대체 사는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고 잘라 말하던 아이가 친정 제사에는 남편까지 데리고 1박 2일을 다녀오고 절까지 들리고 사진까지 올린다고요. 지훈이한테 말했어요. 넌 어떻게 내 아버지 제사도 안 오고 철가 제사는 같이 다녀올 수가 있니?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기로 했다며. 엄마 장인어른 기회만큼은 좀 도와주고 싶었어. 세영이도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너한테 내 아버지 모니 도와주는 것도 세영이 아버지고 미안해하는 것도 세영이 엄마뿐이야.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있다가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세영이도 부담스러웠을 거야. 요즘 제사 같은 거 안 지내는 집도 많잖아. 5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왜 아들 하나 믿고 평생 뒷바라지 않며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는데 반평생을 썼고요. 제사 몇 명절이며 단 한 번 빠진 적 없이 살았어요. 그 순간 서운함이 아니라 이건 몸열감이었어요. 저 혼자 땀 뻘뻘 흘려서 국 끓이고 탕 끓이고 전 부쳐가며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절하고 있을 때 그 애들은 웃으며 사진 찍고 있었겠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제가 전날부터 전 부치고 있는 줄은 알긴 할까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도라지 무치고 당국에 물을 넣을 때 땀이 얼마나 나는지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이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집이란 귀찮은 표정부터 짚고 자기 일엔 천 리도 마다 않고 달려가고 내가 너무 오래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가족이니까 나는 말이 이제는 웃어졌어요. 며칠을 생각했어요. 영절 제사, 김장, 친척경 조사까지 그 애는 단 한 번도 시댁일을 먼저 나선 적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제가 전 세균 보태준 집에서 안 살림 편하게 하고 도와달란 말은 꼭 지훈이 대신해서 돌려서 말했죠.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 거라며. 근데 제사까지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을 듣고는 더는 마음을 붙을 수 없었어요. 전날 밤 서랍을 열었어요. 조십 번 옮겨봤던 전 세계약서를 다시 꺼냈어요. 이름은 분명히 제 이름이었고 보증금 전액체 계좌에서 나간 기록도 그대로였어요. 그 종이를 꺼내들고 조용히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너희 전세만 기 언제야? 오랜말인데 왜 무슨 일 있어? 그 집 배려고 계약 연장 안 하려고 해. 뭐라고 왜 갑자기? 그냥 시댁일은 상관없다며 이제 각자 살려고 너희 말대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세영이 그런 말 너무 가볍게 한 거야. 지심 아니었어. 가볍게라도 그런 말을 한 거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난 너희도 존중하려는 것뿐이야. 그날 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같지 않으니 바로 문자가 도착했죠. 어머님 집을 뺀다고 하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전세 계약은 지훈 씨 명일 텐데요. 어머니한테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없다는 거 모르세요? 어느 부모가 아들 집 전세를 자기 이름으로 해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피시고 숨이 났어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 그 집이 지훈이 명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했구나. 그래서 그토록 시대는 남처럼 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답장 대신 짧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영아, 계약서 한번 직접 확인해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보증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내가 말한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착각한 거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볼게. 근데 정확히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고 나중에 와서 말해. 전화는 그만하고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면을 희 혼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그 계약서 정말 어머님 명의였네요?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눈 씨한테도 확인했어요. 에? 엄마 처음에 해주셨다고 했지만 명의까지 어머님이신 줄은 저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당황한 눈빛이 전부였어요. 평소엔 또랑또랑 말하던 그 애가 그날은 맑은마다 목이 메어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아들불가 저를 편히 해주겠거니 기대 아닌 기대가 있었던 거죠. 아들 지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땐 잘 됐다 싶었어요. 혼기도 꽉 찼고 회사도 안정됐고 여자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제사도 명절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 마음 생각 못했어요. 이번 일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그런 말 나한테는 소용없어. 아니에요? 저 이제부터는 시대제사도 같이 챙기고 음식도 제가 할게요. 그중한 도망쳤던 거 다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조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자리엔 어떤 말도 닿지 않더라고요. 재영아, 마음이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댁은 너하고 상관없다며, 각자 집 챙긴다며,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동안 한 말들이랑 너무 달라. 진심인 건 알겠는데, 나도 이제 그걸 마음이 없어졌어. 어머님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면으로 자식인데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산 마음을 가지로 하지 마세요. 참말도 유상하게 하는구나. 며느로가 자식이라고, 너는 시대가 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누구를 바보로 하니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악서봐야 소용없어. 그 아이는 잠시 입을 다무더니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과 억울함, 외로움이 한꺼번에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슬프지도 깊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싶었어요. 연일이가 나갈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연일이가 돌아가고 다시 계약서를 꺼내봤어요. 전 끝으로 제 이름을 따라 문질렀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연일이가 다녀간 다음 날, 이번엔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세영이 울면서 들어왔어. 계약서 보고 엄청 충격하다대. 미안해. 내가 제대로 설명 안 했던 것도 잘못이고. 그냥 그동안 의의가 너무 무심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이 있었을지 생각도 못했네. 그냥 엄마는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니까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아들이 말하는 이제 알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마음이 이미 그 앞에서 돌아서 있었던 거겠죠. 엄마, 우리 정말 반성했어. 나도 생각 많이 해봤고, 세영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제사도 앞으로 다 챙기고, 명료도 꼭 같이 갈게. 엄마 혼자 음식하게 두지 않을게.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전 조용히 물었어요. 지훈아, 내가 말하는 앞으로는 언제부터니 당장부터라도 할게. 이번 주말에 갈까? 그런데 나는 이제 너희가 오든 안 오든 아무 기대가 없어졌어. 엄마 왜 그렇게까지 기다릴 때는 늘 생각하거든. 뭘까 안 올까, 이번엔 도와줄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사람을 다치게. 그런데 아예 기대를 끊으면 그 다킴도 없어져. 그래서 난 끊으려고 해. 기대도 바람도 관계도. 지훈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춤소리만 들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 집 진짜 빼는 거야? 응, 올해 계약 끝나면 정리할 거야. 그럼 우리 살 곳이. 그건 너희 몫이지 내 몫은 아니지 않니? 잠시 뒤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동안 상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재영이라는 아이였는데 첫 신상은 얌전했어요. 인사도 잘했고 단정한 옷차림에 또랑또랑한 말 두었어요. 겉으로는 참 괜찮은 아이 같았죠. 결혼 준비하면서 전세금이 모자란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제사 명절 어머님 건강도 제가 신경 쓸게요. 전세 계약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문장을 몇 번이나 거지만 손가락은 답장을 누르지 않았어요. 이젠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반찬을 나눠주던 이웃이 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아들 내 외는 잘 지내죠? 명절에도 얼굴 못 봤다면서요. 네, 각자 사는 게 편해서요. 애구 요즘 애들 다 그러죠. 뭐, 그래도 저는 마음 편해요. 저녁엔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불도 켜지 않고 방 안이 어두워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사에 언제 올 수 있는 물어보던 초라한 내 모습. 근데 이제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며느리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다시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 괜찮으세요? 읽고 치웠어요. 잘한 마음이라는 건 한 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는 예전 자리에 놓을 수 없다고요. 특히 그 자리가 가족이었다면 더더욱 그래요. 채용이랑 다시 잘해보면 안 돼요? 지훈이가 그렇게 묻더군요. 지훈아, 그 애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너도 들었잖아. 말로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그 아이가 진심으로 이웃쳐도 난 다시 예전처럼 못할 거야. 너도 똑같아. 아니, 네가 더 나빠.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진짜 이대로 가는 거야? 그래, 너희 말대로 각자 사는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개사무소에 전화해 전세 연장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보증금은요? 어디로 돌려드릴까요? 제 계좌로 다시 받을게요. 제 입자 측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 집 아들 부부인데 제가 정략 거예요. 전세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던 날 잠깐 망설였어요. 이 돈으로 뭘 하지? 예전 다투면 지훈이 내한테 다시 돌려줬겠죠. 그래야 얘네가 편히 살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근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작은 경로당에서는 새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김치가 상해서 버리는 일이 잦다고 실장님이 안타까워 하셨죠. 그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날 전세금의 일부를 바로 경로당에 기부했어요. 실장님이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큰 금액을 왜?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요. 남은 돈 중 일부는 저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평생 써보지도 않은 호텔 숙박 예약을 했어요. 강남에 있는 조용한 호텔 창문이 크고 조식이 마시다는 곳이었어요. 예약하고 나서 친구 둘을 불렀어요. 우리 1박 2일로 어디 좀 다녀오자. 어디로? 호텔 내가 다 예약했어. 이루가 가자. 호칭스라는 거 한번 해보자. 처음으로 제가 주도해서 한 여행이었어요. 짐을 챙기는데 괜히 설레다군요. 입고 싶은 옷을 몇 번이나 꺼냈다 놨다 하면서 거울도 자꾸 보게 되고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땐 친구들도 저처럼 긴장한 눈빛이었어요. 정임아, 우리 이런 데 와도 되는 거야? 왜 안 돼? 재영이 쪽에선 보태줄 여유가 없다고 하고요. 아들 녀석은 말도 못 꺼내고 눈치만 보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말했죠. 엄마가 해줄게. 시작은 편하게 해야지. 아들은 아이지만 얼굴이었고 세영이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말더군요. 우리도 평생 고생했는데 하루쯤은 왕비처럼 살아봐야지. 밤엔 룸서비스로 치킨을 시켜 먹고
남편 이옥 자식들 얘기 젊을 때 못한 꿈 얘기를 나눴어요. 정임아, 너 정말 변했다. 음, 이제는 나한테 잘할 거야. 누가? 나 자신이. 다음 날 아침, 뷔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혼자 창가에 앉았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커피 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향을 맡아봤어요. 이렇게 늙은 시간이 내 인생에 있었나 싶었어요. 그날이 후로지 훈이와 세영이는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어요.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문자도 매일 같이 왔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이에요. 엄마 딱 한 번만 만나죠. 우리 진짜 바뀌었어.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요. 차담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나는 그 선택을 그대로 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도 내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햇살 좋은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느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자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지나고 신혼집에 첫 방문을 했을 때였어요. 손에 과일이랑 반찬발이 발이 쌓아 들고 갔는데 현관문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잠깐만 앉으셨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 했지만 과일 봉투 내려놓으면서 속으로는 좀 씁쓸했죠. 명절이 다가왔고 전날부터 저는 갈비 양념하고 도라지 무치고 전 부친을 하 허리가 휘었어요.